어머, 남편을 계속 그리워하거나 아니면 나를 놀리거나 빨간 딱지 붙였습니다. 사망의 결과가 이런 정도가 됐을 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 라이브에는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 함께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세계로에서 일하고 있는 조윤용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케이크 읍네요 라고 하셨어요. 조윤용 변호사가 그냥 상큼하게 딸기 먹고 싶다고. 원래 케이크 안 좋아해요? 케이크도 좋아하는데 요새 딸기가 제철이다 보니까 먹고 싶고 그래가지고요. 아쉬워요. 케이크 없어가지고. 그래서 다음에는 딸기를 놓더라도 케이크도 같이 놓는 걸로. 케이크와는 다른 건강한 맛. 하지만 케이크 땡기긴 하네요. 회사 출장 중에 회사 사람들과 업소에 가서 그곳에서 만난 여자와 바람이 났어요. 회사에 알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제3자 회사 이렇게 알리고자 하신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명예훼손 그 위험은 좀 감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공식적으로 뭐 이 사람과 이 사람 어떻게 했다 막 이런 거를 알리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는데 회사에 출장 중에 혹시나 들린 장소들 이런 것들을 조금 파악하고 싶을 때 회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출장의 일정들 어디를 들렸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정도로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회사에 좀 신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질문 주신 분이 이혼을 결심하셨다고 하면은 이제 회사에 알리는 거 형사처벌하고는 별개지만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거고요. 이혼을 안 한다라고 했을 때는 회사에 알리는 거 자체가 또 나한테 이혼 사유를 만들어주는 약간 그런 측면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회사에서 출장을 가서 이렇게 업소에 가는 거 아무리 근무 시간 끝났다고 하더라도 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문제는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계 요청 이런 거 자체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 불륜 증거 잡기 위해서 카톡 몰래 보는 거는 불법인 건가요? 사실은 이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로 카톡이나 뭐 문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기는 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다 잠금 장치가 돼 있으니까 이 잠금 장치 풀어가지고 보는 거 이거 괜찮은지. 우리 배우자이고 외도가 의심이 돼서 그런 어떤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카톡이나 이런 것들을 무단으로 보는 것도 비밀 침해죄에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구성요건에는 해당될 수 있고요. 다만 뭐 그 처벌에 있어서 조금 더 좀 참작이 될 수 있는 사정은 되기는 합니다. 법률 위반이 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하면은 벌금 정도는 나올 수는 있고요. 다만 그렇게 불법하게 취득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뭐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로 이제 되기는 합니다. 상간녀의 구상권 청구, 남편이 반을 내야 하나요? 우선 구상권이 뭔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외도라는 거는 남녀 두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거라서 원칙적으로는 공동 불법행위자 두 사람이 같이 손해배상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한 명만이 손해배상을 했을 때 그 나머지 불법행위자에 대해서 너의 그 몫을 내가 대신 지급을 했으니까 그 몫을 달라 이렇게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구상금 청구라고 합니다. 혼자서 바람 필 수 없잖아요. 둘이 하는 거라서 이걸 공동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이제 부진적 연대 책임이라고 해서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상간녀 소송을 하면은 이혼을 하지 않는 한 상간녀한테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간녀에 대해서 배상 판결이 2천만 원이 났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사실은 상간녀가 남편이랑 같이 바람을 피운 거기 때문에 부진적 연대 책임 같이 배상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상간녀가 그거를 나한테 2천만 원을 다 줬어요. 그러니까 상간녀 입장에서는 내 몫은 1,0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내가 2천만 원 다 냈으니까 남편한테 구상금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반을 내야 하는지 여부는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결정이 되긴 하는데요. 대부분 반 정도 인정이 되지요. 상간녀와 관계를 끝냈는데 상간녀가 계속해서 남편의 사진을 프로필로 올립니다. 어머. 고소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는데 고소를 하려면 죄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뭘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명예훼손도 아니고 협박도 아니고 모욕? 사실 나를 놀리는 건 맞잖아요. 그죠? 이게 모욕죄가 되나? 근데 그 의도가 뭔지를 조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남편을 계속 그리워하거나 아니면은 나를 놀리거나 둘 중에 하나인 네. 거죠.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형사 고소가 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지만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면 부정행위 정도는 아니지만 다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조금이라도 인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형사고소의 그 죄명은 딱히 떠오르지는 않는데요. 지속적으로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어떤 정신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면은 뭐 아주 소액이더라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혼 전제로 4년을 동거했습니다. 결혼 준비도 거의 다 했는데 남친이 다른 여자가 좋아졌다고 헤어지자고 합니다. 너무 괘씸하고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전이 오고 간 것도 상당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결혼 전제로 동거를 한 거고 이렇다면 약혼 해제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약혼 해제에 따라서 어떤 뭐 손해배상이나 아니면 위자료나 아니면 또 비용이 들어갔던 것들에 대한 비용 정산이 가능해서요. 만약에 결혼을 빙자해서 어떤 금전적인 지원을 요청을 했다거나 그런다면은 형사적으로 사기죄도 구성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혼 전제로 동거한 거기 때문에 결혼 약속을 했다고 하면 약혼 관계거든요. 이제 다른 이성과 이제 부정행위를 해가지고 결혼을 파기한다라고 하는 거는 약혼 부당 파기에 해당합니다. 약혼 해제 사유 중에 해당하는 거여서 이런 경우는 상대방 상대로 위자료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여자분도 만약에 남자분이 약혼자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안 상태에서도 계속 만났다라고 하면은 그 여자분 상대로도 지금 상간녀 소송 비슷하게 이렇게 진행은 가능하세요. 상간 소송을 했는데 무변론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런 케이스인 경우 보통 압류 진행을 필수 사항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무변론은 우리가 청구한 금액을 다 인정해주는 상황이 되는 거죠. 3천 청구했는데 상대방이 무변론했다 그러면 3천만 원의 판결이 나오는 거거든요. 압류라는 건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될 때 네. 하는 건데요. 무변론으로 이렇게 승소할 정도였다면 상대방이 이후로도 판결금에 대해서도 지급하지 않고 나몰라를 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재산이 상대방이 있다면은 뭐 부동산이든 예금이든 이런 것들 압류해서 나의 권리는 찾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 판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의외로 또 판결금을 그냥 또 그대로 지급을 한다면은 뭐 압류할 거는 없겠죠. 이혼 소송이나 다른 소송을 할 때는 보통은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라고 하는 거를 합니다. 하지만 상간녀 소송을 할 때는 거의 대부분 가압류는 진행은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상간녀 소송이 뭐 1억, 2억을 달라고 하는 소송은 아니고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상황이라 저희가 진행했던 상간녀 소송 중에는 돈을 못 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게다가 상간녀 이 소송 판결이 나면은 지연이자가 12%가 붙어요. 그래서 금액이 엄청 불어납니다. 그래서 가압류는 보통 안 하고 진행이 되는데요. 얼마를 청구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청구한 대로 다 받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실제로 돈을 받는 절차에 좀 집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네이버 당당히에도 거의 비슷한 질문이 들어왔었는데요. 상간녀가 위자료 줄 돈이 없다고 배째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압류할 거 있으면 압류하고 뭐 직장을 다니면 직장 급여에 압류할 수 있고요.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에 압류할 수 있고요. 저희 예전에 진행했던 사건 중에 상간녀가 직장도 안 다니고 재산도 없고 그냥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상황이었거든요. 부모님 집에 그 상간녀 방 침대에 빨간 딱지 붙였습니다. 유체동산 압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돈 주더라고요. 네, 그렇게 진행하는 이제 방식도 있습니다. 상속 때문에 폭행을 당하면 그 폭행한 사람의 상속을 막거나 줄일 수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이게 민법에 상속 결격 사유가 있죠? 예. 상속 결격 사유가 있는데 폭행 정도로까지는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네. 생각보다 부모 자식 간에 폭행 사건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거를 상속 결격 사유로 하면 받을 자식이 없어서 그런 건지 하여튼간 이제 폭행 정도로는 안 되고요. 살인이나 상해로 인해서 살인의 결과, 사망의 결과가 이런 정도가 됐을 때 아니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유언장을 위조를 했다거나 기망을 해서 막 유언장을 만들었다거나 뭐 이런 경우, 그런 경우에 상속 결격이 되고 단순 폭행 이런 정도는 상속 결격에는 이제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다음 주는 설 연휴 전날이죠. 그래서 다음 주는 라방을 쉬고 그 다음 주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저녁 되세요.